지금 이 순간에도 일본 남부 해저에서는 보이지 않는 시계가 째각거리고 있습니다. 필리핀 해판이 유라시아판 아래로 천천히 밀려 들어가면서 쌓이는 힘은 멈추지 않았고 그 에너지는 지금도 조용히 축적되고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과 지진학자들은 이제 공식 문서에서 오늘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다는 표현을 주저없이 사용합니다. 난카이 해곡과 도카이 지역은 이미 평균 주기를 수십 년 넘긴 상태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일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한반도는 약 3cm 확장되었고 땅이 느슨해지면서 경주와 포항에서 역대급 지진이 연달아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믿어왔던 지진 안전지대라는 신화는 이미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지진이 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안심할 이유가 될 수 없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과학적 진실을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진을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진은 완전히 무작위로 발생하는 현상이 아닙니다. 지구의 판들이 움직이며 경계 지점에 쌓이는 응력, 즉 스트레스가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 방출되는 에너지가 바로 지진입니다. 마치 고무줄을 계속 당기면 언젠가는 끊어지는 것처럼 판 경계에서 축적된 에너지는 반드시 방출됩니다. 핵심은 이 에너지가 쌓이는 속도와 방출되는 주기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태평양판, 필리핀 해판, 유라시아판이 만나는 일본 열도는 연간 약 6cm씩 판이 밀려 들어가며 거대한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 압력은 매일 조금씩 쌓이고 100년, 200년이 지나면 엄청난 규모가 됩니다. 지진학자들은 과거 기록을 통해 특정 지역에서 대지진이 발생하는 평균 주기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왜 아직 지진이 안 났을까가 아닙니다. 오히려 왜 이렇게 오래 참고 있을까가 더 정확한 질문입니다. 지진이 오래 나지 않았다는 것은 안전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더 큰 에너지가 축적되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일본 난카이 해곡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난카이 해곡은 일본 남부 태평양 연안을 따라 형성된 거대한 해저 단층대입니다. 이곳에서는 필리핀 해판이 유라시아판 아래로 섭입하면서 막대한 에너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역사 기록을 보면 이 지역에서는 평균 100년에서 150년 주기로 규모 8 이상의 초대형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1944년과 1946년에 도난카이 지진과 난카이 지진이 연달아 일어났지만 이것도 이미 80년 가까이 지난 과거입니다. 더욱 심각한 곳은 도카이 지역입니다. 도쿄만 앞바다에 위치한 이 지역은 1854년 안세이 도카이 지진 이후 약 170년 동안 대지진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평균 주기가 100년에서 150년임을 고려하면 이미 20년에서 70년 정도 주기를 넘긴 상태입니다. 지질학적 시간으로 보면 완전히 연체 상태이며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수준입니다. 문제는 이 두 지역이 연동해서 움직일 가능성입니다. 과거 기록을 보면 난카이와 도카이 지역의 지진이 수십 년 간격을 두고 연달아 발생하거나 동시에 발생한 사례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만약 두 지역이 동시에 움직인다면 규모 9에 육박하는 초대형 지진이 될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를 난카이 해곡 거대 지진이라 부르며 최악의 경우 사망자 32만 명, 경제 손실 220조 엔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 초반 일본 정부가 처음 난카이 해곡 지진 발생 확률을 공식 발표했을 때 수치는 30년 내 약 40%였습니다. 당시에도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니었지만 시간이 흐르며 이 숫자는 계속 상승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약 50%를 넘어섰고 2010년대 중반부터는 60%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기준 일본 정부와 지진조사위원회가 발표한 공식 수치는 30년 내 발생 확률 약 80%입니다. 자연재해 예측에서 80%라는 숫자가 갖는 의미는 명확합니다. 이것은 혹시 일어날 수도 있다는 애매한 경고가 아니라 일어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수준의 확률입니다. 기상학으로 비유하자면 강수 확률 80%는 거의 확실히 비가 온다는 의미이며 우산 없이 외출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지진의 경우 30년이라는 시간 때문에 체감이 약해질 뿐입니다. 더욱 중요한 점은 이 확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매년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고 지진이 발생하지 않을수록 확률은 더욱 높아집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미 90%에 육박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일본 정부가 오늘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다는 표현을 공식 문서에 사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확률이라는 숫자 뒤에는 수백 년간 축적된 데이터와 지질학적 증거가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30년이라는 시간이 개인에게는 길지만 지질학적으로는 눈 깜짝할 사이라는 점입니다. 내일 일어날 수도 10년 후에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 사이 어느 순간에는 반드시 온다는 것이 80피로가 의미하는 진실입니다. 요즘 작은 지진이 자주 나니까 큰 지진 에너지가 조금씩 빠지는 거 아닐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위험한 착각입니다. 작은 지진이 많이 발생한다고 해서 대지진의 에너지가 해소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작은 지진들은 큰 지진의 전조일 수 있으며 때로는 본진을 촉발하는 방아쇠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핵심은 규모의 차이에 있습니다. 지진 규모는 로그 스케일로 계산되기 때문에 숫자가 1 올라갈 때마다 에너지는 약 32배 증가합니다. 규모 7과 규모 8의 차이는 단순히 1이 아니라 에너지로는 3-4-2배 차이입니다. 규모 9는 규모 7보다 약 1000배 강력합니다. 쉽게 말해 규모 9의 지진 한 번이 방출하는 에너지를 해소하려면 규모 7의 지진이 약 1000번 일어나야 합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매년 수천 건의 작은 지진이 발생하지만 이것들이 난카이 해곡에 쌓인 에너지를 해소하지 못합니다. 규모 4에서 5 정도의 지진은 국지적인 응력 조정일 뿐 판경계에서 축적된 거대한 에너지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작은 지진들이 단층의 미세한 균열을 만들면서 전체 구조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전진이라 불리는 본진전 작은 지진들도 항상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처럼 이틀 전 규모 7.3이 발생한 경우도 있지만 전혀 전조 없이 갑자기 발생한 대지진도 많습니다. 작은 지진이 많다고 안심할 수도 작은 지진이 없다고 안전하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판경계에 쌓인 근본적인 에너지입니다. 2011년 3월 9일 일본 도호쿠 지방 앞바다에서 규모 7.3의 강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건물이 흔들렸고 사람들은 놀랐지만 곧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이를 본진으로 판단했고 여진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지진학자들도 대부분 이것이 이번 지진 활동의 정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이틀 후인 3월 11일 오후 2시 46분 같은 위치에서 규모 9.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3월 9일의 지진은 본진이 아니라 전진이었습니다. 에너지 차이는 약 180배였습니다. 일본 역사상 최대 규모였고 전 세계 과측 역사상으로도 네 번째로 강력한 지진이었습니다. 진원지는 살리쿠 앞바다 해저 24km 지점이었고 길이 500km, 폭 200km에 달하는 거대한 단층이 한꺼번에 파열되었습니다. 이 지진이 지진학계에 남긴 충격은 쓰나미와 원전 사고 못지않았습니다. 규모 7급 지진이 본진이 아니라 전조 현상일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보다 훨씬 큰 규모의 지진이 바로 뒤따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 세계에 각인시켰기 때문입니다. 3월 9일의 작은 균열이 이미 불안정했던 단층 전체를 자극하는 방아쇠 역할을 했다는 것이 이후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 이후 일본 정부는 지진 예측 방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더 이상 이 정도면 끝났다고 섣불리 판단하지 않게 되었고 큰 지진 이후에도 더 큰 본진이 올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게 되었습니다. 난카이 해곡에서 규모 7, 8급 지진이 발생하면 일본 정부는 즉시 거대 지진 주의보를 발령하도록 시스템을 개편했습니다. 작은 지진이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 있다는 교훈이었습니다. 지진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지진이 시작된 순간을 감지하고 경보를 보낼 수는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지진파의 특성 때문입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두 종류의 파동이 땅속을 통해 전파되는데 먼저 도착하는 것은 P파, 그 다음이 S파입니다. P파는 초당 약 68km로 빠르게 이동하지만 진동이 약하고 S파는 초당 약 34km로 느리지만 파괴력이 강합니다. 일본의 지진 조기 경보 시스템은 이 시간차를 활용합니다. 전국에 설치된 수천 개의 지진계가 P파를 감지하는 순간 중앙 시스템이 즉시 규모와 진원지를 계산하고 각 지역의 S파가 도달하는 시간을 예측합니다.
그리고 에스파가 도착 이전 짧게는 수초에서 길게는 수십 초의 시간 동안 경보를 발령합니다. 진원지에서 멀수록 경보 시간이 길어지며 도쿄의 경우 도호쿠 앞바다 지진에 대해 약 1분의 경보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시간이 생명을 구합니다. 신칸센은 자동으로 제동이 걸려 탈선을 막고 공장의 위험한 기계들은 즉시 가동을 멈춥니다. 엘리베이터는 가장 가까운 층에 멈춰 승객을 내보내고 가스밸브는 자동으로 차단됩니다. 사람들은 스마트폰 경보음을 듣고 책상 아래로 피하거나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이 시스템 덕분에 수천 명이 목숨을 구했습니다. 한국도 2015년 이후 이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2017년 포항 지진 당시 경주 일대에 약 7초의 경보가 발령되었고 2024년 기준으로는 전국 어디서든 지진 발생 후 5에서 10초 내에 경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진을 막을 수는 없지만 준비할 시간을 확보하는 것만으로도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과학이 할 수 있는 일은 예측이 아니라 대비입니다.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 움직인 것은 일본 땅만이 아니었습니다. 일본 본토는 진원지 방향으로 최대 5.3m 이동했고 센다이 지역은 동쪽으로 약 2.4터 밀려났습니다. 해저 단층은 최대 30m 이상 어긋났으며 일본 열도 전체가 지질학적으로 재편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움직임은 바다 건너 한반도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당시 한국국토지리정보원과 NASA의 GPS 관측 데이터에 따르면 한반도도 동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울릉도는 약 5cm, 동해안 일대는 약 34cm, 서울과 백령도는 약 2cm 움직였습니다. 숫자로는 작아 보이지만 한반도 전체가 동서 방향으로 약 23cm 확장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땅이 늘어나며 내부 응력 구조가 변했고 기존에 안정적이던 단층들이 불안정해졌습니다. 결과는 즉각 나타났습니다. 2011년 이전 한국에서 규모 3 이상 지진은 연평균 810회 정도였지만 2011년 이후 2030회로 급증했습니다. 2016년 경주에서 규모 5.8, 2017년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하며 한반도 지진 관측 역사상 최대 규모를 연달아 경신했습니다. 두 지진 모두 동일본 대지진 이후 변화한 응력 환경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지질학계의 중론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미래입니다. 만약 난카이 해곡에서 규모 9급 지진이 발생한다면 동일본 대지진보다 더 큰 영향이 한반도에 올 수 있습니다. 일본 열도가 다시 한번 크게 움직이고 한반도의 땅도 다시 확장되며 우리가 알지 못했던 단층들이 깨어날 수 있습니다. 한반도와 일본 열도는 같은 지각판 위에 있지는 않지만 연결된 땅덩어리로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일본의 지진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한국은 지진이 없는 나라다. 오랫동안 우리는 이렇게 믿어왔습니다. 판 경계에서 멀리 떨어진 안정한 지역이고 일본이나 중국처럼 큰 지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한반도에 지진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억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계측 관측이 시작된 1900년대 이후만 봐도 한반도에는 수차례 강한 지진이 있었습니다. 1936년 쌍계사 지진은 규모 5.0으로 추정되며 1952년 평양 인근에서는 규모 6.3의 지진이 발생해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1978년 홍성 지진은 규모 5.0으로 수백 채의 가옥이 파손되었고 2016년 경주와 2017년 포항 지진은 각각 규모 5.8과 5.4를 기록하며 현대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더 오래된 기록을 보면 더욱 명확합니다. 조선 왕조실록에는 약 2,000건 이상의 지진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1518년 한성 지진은 궁궐이 흔들리고 성곽이 무너졌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규모 6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1681년 강원도 양양에서는 지진으로 산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779년 신라 시대에는 경주에서 100여 명이 압사했다는 삼국사기 기록이 남아있어 규모 7 가까운 지진이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한반도는 지진이 없는 땅이 아니라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을 뿐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이 안전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지진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고 내진 설계가 약한 건물이 많아 같은 규모라도 피해가 더 클 수 있습니다. 땅이 조용한 것은 축복이 아니라 언젠가 올 충격에 대비할 시간을 주는 유예 기간일 뿐입니다. 2024년 8월 8일 일본 미야자키현 앞바다 휴가나다 해역에서 규모 7.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과 3시간 만에 2019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난카이 해곡 지진 임시 정보를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일주일 내에 더 큰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평소보다 높아졌다는 공식 경고였고, 신칸센은 감속 운행에 들어갔으며 해안가 주민들은 비상 대피 가방을 챙겼습니다. 일본 전역이 긴장 속에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5개월 뒤인 2025년 2월 13일 같은 위치에서 다시 규모 6.9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5개월 사이 같은 해역에서 2번의 강한 지진이 연속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해 9월 일본 정부는 12년 만에 난카이 대지진 발생 확률을 전면 재검토하며 30년 내 발생 확률을 60에서 90% 이상으로 제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언제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12월 8일 밤 11시 15분 일본은 다시 한번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일본 북부 아오모리현 동쪽 해역에서 규모 7.5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진도 6강을 기록한 이 지진은 쓰나미 경보를 발령시켰고 이후에도 규모 5, 6급 여진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또 한 번 역사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2022년 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홋카이도 산리쿠 후발 지진 주의 정보를 발령한 것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일본은 남쪽 휴가나다에서 2번, 북쪽 아오모리에서 1번, 3차례의 규모 7급 이상 지진을 겪었습니다. 난카이 해곡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 열도 전체가 불안정한 상태라는 증거였습니다. 경고음은 멈추지 않았고 2025년 12월 현재도 일본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태입니다. 다음 지진이 언제, 어디서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진은 막을 수 없습니다. 판이 움직이는 한, 에너지가 쌓이는 한, 언젠가는 반드시 방출됩니다. 인류가 가진 모든 과학기술을 동원해도 지구 내부의 거대한 힘을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있습니다. 위험을 외면하지 않고 직시하는 것, 내진 설계를 강화하는 것,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그리고 대비 훈련을 일상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학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일본은 2025년 한 해 동안 3차례의 규모 7급 이상 지진을 겪으며 경고를 받았습니다. 난카이 해곡의 시계는 여전히 째각거리고 있고 한반도 역시 2011년 이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2016년 경주, 2017년 포항, 그리고 앞으로 올지 모르는 더 큰 흔들림 앞에서 우리도 준비해야 합니다. 건물의 내진 등급을 확인하고 대피 경로를 숙지하며 비상용품을 챙기는 것은 과장된 걱정이 아니라 합리적인 대비입니다. 안 일어나길 바라는 사회보다 일어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준비하는 사회가 더 안전합니다. 지금 지진이 나지 않는다는 사실은 안심할 이유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준비해야 할 이유입니다. 과학은 예측할 수 없지만 대비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비가 생명을 구합니다.